바다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다를 원망하고 또 바다에 기대어 살아왔죠. 아직도 우리에겐 미지의 영역인 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또 해양학자들의 노력으로 그 베일을 점차 벗고 있는데요. 톡톡동인 오늘 이 시간 깊은 수심만큼이나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한반도 동해의 가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소장 신재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주 발사체 느리오가 발사되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도 또 바다에 대해서도 그거보다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자원이나 봤을 때는 훨씬 더 우주보다 많은 걸 갖고 있죠. 생물자원, 또 지하자원, 또 하나는 관광자원, 해수욕장이라든 이런 걸 봤을 때는 우주에 투자한 거 반이라도 투자해서 특히 심해에 대한 연구나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한다면은 국민들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 메리트가 있는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동해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심재설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만 30년을 넘게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1984년에 입사해서 아마 올해가 지금 37년째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37년이 넘었네요. 이렇게 긴 세월 바다만을 연구하신 분이라서 하실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바다가 그렇게 좋으세요? 저는 태어난 곳이 충남 당진인데 당진에서도 바다가 완전 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 따라서 조금 멀지만 게를 잡으러 다니고 그런 좀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친숙한 그런 것도 있었고 어린 마음에 그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썰물 민물이죠. 왜 이럴까 하는 또 호기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오랜 시간 바다를 연구하시다가 동해연구소로 와 계시는데 지금 1년 반 정도 됐나요? 1년 4개월 됐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여기 와서. 동해연구소라고 하니까 동해를 연구하는 곳인가 보다 싶기는 한데 뭘 어떻게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직접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해연구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그 분원입니다. 동해연구소, 남해연구소, 제주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연구소는 동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연구를 하는데 요새 이상기온으로 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연안 침식 문제, 그 다음에 동해의 해양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조사 및 예측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동해연구소에는 독도 전문연구센터가 국가로부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한 여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요새 날로 일본에서 자기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응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연구소가 울진에 있는데 울진에는 지금 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도 있지만 그 외에 해양과 관련한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양과 관련 기관들이 모여 있는 걸 보면 울진이 뭔가 그 해양 연구를 하기에 좋은 입지를 가진 곳인 것 같아요. 어떤 면이 그렇게 해양 관련 연구를 하기에 좋을까요? 울진은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기 이렇게 좀 안 닿는데 그런 데가 울진이었는데
지금 이제 교통이 워낙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접근하는데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왔을 때는 한 8시간씩 걸리고 상당히 오지죠. 울진 사람들의 얘기하면은 인사 발령 받았을 때는 네. 울고 왔다. 울지니까 울고 왔다가 또 차츰 정이 드니까 네. 또 울고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머나 그런 얘기가 또 있었군요. 예. 울진이라서 울고 간다고. 예. 이렇게 발령받으면 울고 간다는 울진인데 사실 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뿐만이 아니라 울진에는 다른 해양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거 보면은 분명히 울진이 뭔가 해양을 연구하기에 메리트가 많은 지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연구자로서 울진 어떤 매력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해양과학로라고 있는 데는 울진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연구소 외에도 한동해 산업연구원이 있고 그 밑에 국립해양과학관이 그렇죠. 있어요. 그게 울진에 이제 해양 클러스터가 3개 기관이 이렇게 쪼르륵 있다 보니까 해양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실용화라든지 홍보라든지 교육 이것을 가까운 데서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은 동해안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위치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울진이 상당히 인구 밀도도 적기 때문에 청정구역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울진에서 울릉도나 독도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연구라든가 독도연구원의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바다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계속 느껴지는데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 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는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고 학교 다닐 때도 뭐 열심히 배우고 그랬었는데 동해, 남해, 서해 그냥 다 똑같은 바다 아닌가 싶고 뭐가 차이인가 싶고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일평생 연구를 하신 분이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해 같은 데는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고 갯벌이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다음에 그 대신 이제 수심은 굉장히 낮아서 네. 한 100m 이하일 겁니다. 네. 깊어봤자. 근데 이제 남해는 어떤 그 섬도 많고 또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좀 이렇게 많이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배운 걸 그렇기 네.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해안을 갖고 있고 물론 여기도 수심이 약 한 100m 좌우로 될 것 같습니다. 동해는 사실 남북으로 쭉 뻗은 그 단조로운 해안을 갖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모래가 많이 비서 뒤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저는 수심이 약 한 2,000m에서 깊은 데는 약 한 4,000m까지. 와, 2,000m, 4,000m 네. 그 정도나 돼요? 그렇죠. 이제 평균이 1,700m쯤 되니까 네. 깊은 데는 4,000m 이상입니다. 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해나 서해는 이거는 심해가 아니죠. 200m 그러네요. 이상이 심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동해만이 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해가 심해라는 거를 알긴 했지만 그 정도로 차이가 나게 이렇게 깊은 수심을 갖고 있다는 거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야, 이게 수심이 그렇게 깊다고 하면은 그만큼 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 연구를 늘 해오셨잖아요. 해양에 대한 연구를. 이 동해, 이렇게 깊은 수심을 갖고 있는 동해는 얼만큼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동해에서는 제일 모은 게 가스 하이드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불타는 얼음이라고 해서 네. 미래 청정 에너지라고 해서 뭐 울릉도 주변에 울릉 분지 주변에 약 한 6억 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약 한 3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장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심해라고, 동해가 심해잖아요. 네.
심해에서 사는 생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또 일반 육지 생물하고 아주 차원이 틀린 그런 진화가 많이 돼 있는 생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을 채집하고 배양을 한다면은 해양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게 요새 뭐 그런 게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있다면은 하도 화석연료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CO2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네. 지구 온난화가 현상이고 너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네. 탄소 중립선언, 탄소를 좀 자제하자. 네네. 그런 쪽으로 했는데 이게 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면은 동해에 그런 바다에 이제는 바다에다가 어떤 저장을 해야 합니다. 네. 바다에다 저장하는 게 약 한 30% 이상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저장할 수 있으면 바다에는 이런 해초가 많이 크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광합성을 하면서 그런 것을 또 저장을 할 수 있고 심층수 여러 가지 네네. 200m 이하는 심층수니까 그것을 뭐 이렇게 퍼가지고 뭐 식수로도 쓰고 또 하나 화장품 원료로도 쓰고 네. 온도차 발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많은 어떻게 보면 동해가 많은 무궁무진한 그런 자원의 보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나열해 주신 것만 들어도 이거는 뭐 진짜 너무 어마어마하고 이 심해 속에 엄청난 보물 창고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야 우리 지역에 우리 동해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니 되게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많이들 모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동해가 그렇게 심해니까 그리고 그런 보물들이 심해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려면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될 텐데 네. 맞아요. 그 연구를 잘 하려면 뭔가 그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도 네.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은 좀 뭐 괜찮나요? 한 나라의 과학기술력의 척도라고 한다면은 누가 높이 발사체를 쌓아 올리느냐 네. 또 누가 깊이 들어가느냐 이거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한국형 우주 발사체를 누리호가 네. 쫙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반의 성공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7대 우주 강국이 됐다. 이렇게 하고 지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한 10몇 년, 13년인가요? 1조 9천억을 들여서 그런 우주 발사체를 개발을 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심해 탐사 연구를 네. 위해서는 그런 장비가 또 필요한 거지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무인 잠수정, 무인 네네. 잠수정은 해미라라는 건 개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인 잠수정, 아마 외국에서도 유인 잠수정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 5-6나라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많지 않습니다. 압력도 너무나 세고 뭐 한 6,000m, 7,000m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점에 유인 잠수정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겠다. 그러게요.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저는 그 유인 잠수정을 우리 기술로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뭐 에타도 있고 네네. 설계도 있고 제작도 그렇죠. 있고 운영 기술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사실 지금부터 시작할 때입니다. 그 아무리 빨라도 8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시작할 때이다. 그 말고도 유인 잠수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를 태우고 다니고 바다에다 내려놓는 모선이라는 게 있어요. 모선이 또 있어야 하고 또 ROV나 AUV 같은 하나 첨단 탐사 장비가 또 개발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속적으로 우주라든가 바다는 개인이 연구할 수 있는 그거를 그렇죠. 벗어난 거지 네네. 거대 과학이기 네네. 때문에 어쨌든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심해 연구를 하기 어렵다. 아마 심해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도 심해 연구를 하는 판에 우리는 지금 동해에 4,000m라는 심해 연구를 가지고 있고 태평양이라든가 인도양에 우리가 조사하는 그러한 뭐가 있는데 심해 연구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바다 심해에 그렇게 무궁무진한 보물들이 있는데 빨리 유인 잠수정도 나오고 모선도 나오고 탐사 장비도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해가 심해지 않습니까? 심해고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로 이렇게 막혀 있죠. 그런데 심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양, 뭐 태평양이라든가 인도양, 대서양 이것을 연구하려면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대양에 대해서 물이 한 바퀴 쑥 도는데 약 한 100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동해는 쪼만하니까, 베이징 쪼만하니까 그거의 10분의 1인 약 100년이면 이렇게 물의 순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양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양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기 위해서는 돈도,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경비도 줄일 수 있는 동해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갖고 이것만 봐도 우리 해양 연구, 특히 심해 연구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래서 대양의 조그만한 하나의 축소판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죠. 제가 소장님 만나기에 앞서서 조금 검색을 해봤었는데요. 이어도 박사님으로 너무너무 유명하신 거예요. 정말 그 뭐 기사 나오는 데마다 이어도 박사, 이어도 박사. 정말 그 분야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본인도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좋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소청초라든가 가거초를 제가 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도 네. 이런 과학기지 뭐 구축이든지 이 분야에서는 제가 거의 탑이 아닐까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시원하게 인정을 해주시니까 너무 아닙니다. 좋습니다. 해양과학기지를 하나만 만드신 것도 아니고 3개나 만드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분이 안 계실 것 같다는 비전문가인 제 생각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이어도 기지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어도 기지가 뭐 먹는 건가 뭐 하는 건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어도 기지는 뭔지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최남단 섬인 마라도로부터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진 그 수중 암초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소코트라 락, 암 이렇게 불리고 있죠. 이어도 기지는 그 정봉으로부터 정봉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한 700m 떨어진 수심 41m 지점에 어떻게 보면 원두막 같이 오일 플랫폼처럼 네네. 이렇게 쭉 그 빨뚝을 박아서 올린 네.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 이렇게 솟아있는 올라와 거죠? 있죠. 2003년도에 이게 완공이 됐는데 네. 우리나라의 최초의 해양 구조물이라 그렇게 이렇게 많이 얘기돼 있죠. 네네. 근데 구체적으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 제일 한 게 기상 네. 해양 관측이 제일 주고 특히 태풍이나 그런 구조 연구 또 태풍 특성 연구 이런 부분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가 아까 말한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도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십만 척의 배가 댕깁니다. 아까 네네. 암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어도지만 이어도 암초예요. 네네. 그래서 그 등대 역할을 거기서 등대가 있기 때문에 등대 역할을 하고 거기에 헬리포트가 있어요. 헬기장이 있어서 유사시에 예. 해난 구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육지에 있는 것보다 그 해상에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기상 관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훨씬 정확하게 할 수 있겠네요. 해양에서는 약 한 150km 떨어지는 것마다 관측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과학기지라든가 이렇게 주면 약 한 200km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 관측한 데이터가 정확하죠. 육지에서는 다 관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바다에는 관측하기가 어렵죠. 무슨 구조물이 있어야 관측을 하고 그렇죠. 그 자료를 또 실시간으로 보내줘야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까 우주 쏘는 거고 거기 과학기지에서 관측한 걸 통신해주는 이런 통신기술이 나라가 이런 네. 거였기 때문에 이제 기상예보라든지 이런 것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어도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물 속에 있는 그 암초인 암초입니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기지를 세운다는 게 진짜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시작을 언제 하신 거죠? 1995년에 시작해서 네. 2003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약간 8년 걸렸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는 네. 무려 8년이나 걸려서 하긴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든 점이 정말 많았을 텐데 기억나는 거 뭐 어떤 거 있으세요? 하부 구조물을 그 빠지라고 있어요. 네. 배에다 빠지에다 싣고 가는데 10월 달에 이렇게 갔습니다. 네. 10월 달에 갔는데 어떻게 10월 달에 그렇게 파도가 많이 치는지 상당히 많이 쳐서 네. 그 당에 그 기지를 다 완공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밑에 그 아까 말뚝박 넣은 4개 말뚝박 넣은 거 위에는 하지를 못했어요. 하도 파도가 쳐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야, 이어도 전설의 섬, 용왕이 사시는 전설의 섬인데 우리가 이게 이 쇠말뚝을 이어도다 박아서 용왕님이 노회수 갖고 이렇게 실현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용왕님을 우리가 좀 노하게 했나 이런 생각까지 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힘들어서? 많은 우리 동료나 선배님들이 너 왜 그 뭉허하게 도전하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조금 도전의 이거 바다는 도전의 역사거든요. 이 도전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확실히 신념은 갖고는 있었어요. 중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작하는 과정에 네. 맹장 터진 것도 모르고 어머나. 일을 했어요. 맹장이 터졌는데. 맹장 터진 것도 네. 모르고 그래서 빨리 저는 그 안산에 와서 병원에 갔더니 예. 아 이거 복막염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 다 이제는 터져갖고 이미 다 터져버려가지고 이렇게 그다 이제 오염이 됐죠. 예. 그래서 그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아마 이어도에 대해서 너무 애착심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마취할 때 아 나는 할 일이 많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라 그러고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소장님의 그 열정과 신념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그 주변에서 아이 너 그거 뭐 그렇게 무모하게 붙들고 있냐 이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2003년에 드디어 이어도 기지가 완공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어도 기지가 사실 이제 바다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축을 한 이후에도 뭔가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같은 거 뭐 있었을까요? 이어도 기지가 2003년 완공됐는데 그해 당해 추석이 아마 9월 12일쯤 되는데 네. 추석 이틀 전에 우리나라에 태풍에 영향을 준 것 중에 매미라는 게 있어요. 매미? 그거 진짜 셌잖아요. 이게 사라하고 거의 동급이야. 네. 매미가 이제 오기 한 이틀 전, 3일 전에 기지에서 관측한 자료를 다 우리한테 위성통신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통신이 두절된 겁니다. 어머나. 우리가 헬기 타고 막 많이 갔었어요. 아까 헬기장이 있어서. 그래서 해경에다 부탁을 했더니 헬기는 갈 수 없다. 태풍이 오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그마한 한 10톤짜리 배를 빌려서 배 타고 가셨어요? 우리 직원하고 운영요원이 배를 타고 갔어요. 통상적으로 제주에서 한 7시간이면 도착을 합니다. 이어도 기지까지. 10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생각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 이어도 기지를 완공하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죠. 6월 달이니까 한 3달 있다가 3달 있다가인데 그때 우리는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만 기술인 줄 알았더니 운영도 기술이더라 이거요. 처음이니까 몰랐죠. 처음이니까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전원이 아까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전원을 다 키워놓고 거기서 전화를 해서 빨리 들어와라. 이런 얘기도 있어갖고 눈물도 나고. 그러게요. 이게 참 그래서 이렇게 8년을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이 몇 달 만에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를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이게 태풍 맞이 그런 과학기지다 이어도는. 그렇게 홍보를 다 해놨는데 내일 모레 태풍이 오는데
자료는 안 나오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거짓말 친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그 3명을 네네. 그 배 타고 조그만한 이력 편주 그 조그만한 배를 타고 거기 가서 예. 나름대로 이걸 작동을 시켜갖고 나름대로 그런 관측 자료를 그러셨군요. 뭐 여러 군데다가 네네. 제공해서 태풍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런 네.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도 해양과학기지를 또 계속 만드셨어요. 가거초에도 만드셨고 소총초에도 쭉 이어서 구축을 하셨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해양과학기지를 만든 사람이 소장님 말고 사실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공을 또 인정을 받으셨어요. 고생한 만큼. 큰 상 받으셨다면서요. 이어도 건설 유공자로서 훈장을 받았고 그 외에 또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만은 어떤 거 받으셨어요? 특히 네. 내 마음에 남는 상은 아마 2016년 같습니다. 이 세 개의 기지를 참 잘 완성했다. 네. 그래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장보고 대상 중에 대통령 표창을 그게 해양이나 수산 쪽에서는 네. 최고의 영예상을 네, 제가 네.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마 이 그 해양과학 쪽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 장보고 대상은 다 아시죠? 우리가 뉴스에서도 워낙 많이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의 수상자들은 늘 뉴스에 네. 나오기 때문에 야, 그 대단한 상을 받으실 만하죠. 지금까지는 해양과학기지 이제 3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제주도 쪽에 이어도 기지가 있고, 그 백령도 쪽에 소청초가 있고, 가거도 쪽에는 가거초. 모두 우리 소장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축을 하신 곳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동해, 우리 쪽에는 없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울진에도 뭐 지금 계획 중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후포항에서 한 24km 떨어진 지점에 왕돌초라는 그 수중 암초가 있어요. 이어도처럼요? 예. 네. 그러니까 동해는 수심이 너무 깊으니까 네. 그 공사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어도보다 더 깊은 곳에 있나요? 당연히 그 주변 수심은 굉장히 깊죠. 예. 뭐 몇백 메다씩 되는데 왕돌초는 네. 수심이 낮은 데는 8m, 깊은 데는 한 40m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해에서 유일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왕돌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왕돌초에 이어도 기지 같은 해양과학기지가 이제 생기는 거죠? 올해부터 시작해서 아마 예. 2025년이면 완공할 것 같아요. 이제 한 4년 정도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는 우리 동해 쪽에 그런 해양과학기지가 생기면 앞으로 연구를 하는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왕돌초는 난류라든지 네네. 한류가 그쪽에서 이렇게 만나고요. 그다음에 그 수심이 아까 8m에서 한 40m 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는 수심은 약 한 23m에다 할까 이런 생각 중이에요. 네. 근데 그 이제 해양 햇빛이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바닷속으로. 그러니까 광합성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해조류가 좀 풍성하게 되어 있고 난류하고 한류가 만나다 보니까 약 그 생물 어종이 약 120종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어요. 네. 많은 거죠? 상당히 많은 예. 거죠. 그래서 이 구역은 저 개인적으로는 네. 해양 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싶어요. 과학기지하고 같이 되면. 네. 그러면 여기는 해양 생물의 다양성 연구라든지 아니면 그 요새 이제는 기후 변화로 해서 생태계라든가 해양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동해연구소에 해양 생물 연구자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지역은 특히 해양 생물 연구의 하나의 보고로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는 과학기지를 이렇게 3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고 관측 장비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이 과학기지는 어떻게 보면 활용 점점 하고 싶은 마음 지금까지의 노하우나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좋은 마지막 작품을 여기다가 마스터피스를 완전히 이런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왕돌초 기지 앞으로 생기게 되면은 해양생물 연구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미 지어진 뭐 이어도나 가거초, 소청초 같은 경우는 좀 다 각각의 역할이 다른가요? 관측이나 뭐 일반적으로 그런 건 다 비슷한데 아까 이어도는 그 태풍 연구 이쪽으로 좀 많이 돼 있고 이 가거초는 또 수심이 15m에다가 설치돼 제일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병풍 같은 데다 암투가 팍 태풍이 오면은 막 초울림 현상이 있어 갖고 그래서 해양 구조물 안정성 연구하는 데는 가거초. 소청초는 기상 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세먼지. 맞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중국에서도 오느냐 한국 거냐 그런 하나의 경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 연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 왕돌초는 해양 생물의 다양성 연구나 생태계 연구, 환경 연구 이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이 노하우들을 그냥 두면 아깝잖아요. 이거 책으로 내셨다고. 제목은 대한민국 해양과학기지가 쏘아올린 오션 드림. 오션 드림. 이것을 뭐 한 1년에 거쳐서 썼어요. 제가 이제 과학기지를 이제 3개를 하고 또 이렇게 하나를 또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알려진 것, 또 잘못 알려진 것을 어떻게 보면 저가 퇴직을 하면은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록에 좀 남겨야겠다.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좀 수정을 해야 할 거고 또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 해양을 연구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또 해양에 대한 비전이든지 내가 이런 걸 전공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후배들, 해양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혹은 예비 해양과학자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의미 있는 작업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37년, 이제 곧 40년 되는데 해양과학만 연구하시고 해양과학만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관광산업에도 관심이 있으시다고. 이게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볼까요? 제가 전 그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해양 구조물 이게 다 관광 상품이지요. 과학기지도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관광이야말로 굴뚝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특히 울진은 금강송 숲길 이 육지에 그런 자원도 있고 바다 관광 자원도 꽤 있습니다. 왕돌초 과학기지가 구축되면은 바로 그 옆에다가 국가 해중 공원 벨트 조성 사업이 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또 생각한다면은 우리 연구소에 배후부지가 또 있어요. 뒤에 배후부지가 있는데 심해 잠수풀을 거기다가 좀 건립하는 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거든요. 거기서 교육을 받고 라이센스를 받아갖고 아까 말한 왕돌초라든가 이런 데 가서 거기에 이제 태역 함정 같은 거 놨을 때 하나의 다이빙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 개인적으로 울진에 지금 한 1년 조금 더 살았는데 참 공기도 좋고 산도 좋고 바다도 있고 그래서 정년 여기서 서울로 가지 않고 여기서 살고 싶다. 잡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같이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이세요? 울진 와서 살자고? 그렇군요. 오늘 그 소장님의 이런 뜨거운 열정과 집념과 신념, 일생을 바친 그 연구 이야기들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또 소장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해양과학의 미래, 우리나라의 또 그 미래가 참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